한국경제 최고의 주식왕들이 돌아왔다. 서바이벌 승자들의 왕중왕전 지금 출발합니다. 네,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참가자들은 중심을 잘 잡아냈을까요? 오늘의 대결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 난이도 최상이었던 오늘 종목 잘 잡아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위에는 현대차 그룹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포트인데요. 다음 달 9일 기아가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이 개발 중인 자체 자율주행 기술 아트리아 AI의 성능과 로드맵,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 시점도 이날 공개가 될 전망인데요. 계열사 간담회에서 거의 그룹 전체의 청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의료기기 전문기업 CG메드텍 살펴보겠습니다. 골절 치료용 골 대체제의 해외 품목 허가 소식에 이틀 연속 강한 탄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7%대 하락 전환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사업 성장세는 확인된 모습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서바이벌 내에 포텐을 다시 한번 터뜨려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한편 나흘 만에 국제유가가 또다시 장중한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주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OCI 홀딩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계속되는 중동 긴장감에 그 옆포트의 LIG 넥스원도 계속해서 수요 확대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브스메드 보겠습니다. 기존의 복강경 수술기구를 넘어서 수술 로봇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매출 확대 소식에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아쉽게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쪽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테라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이동통신 6G의 핵심 기술로 기존 5G 밀리미터파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은 테라헤르츠 대역을 지목하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또 그 아래 현대바이오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이 어제 종양 미세환경 정상화 가설을 입증했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항암 치료 전략에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포트 오늘 빨갛게 물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종목 다 기세 좋았는데요. 먼저 위성기업 세트레가이 우주산업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9%대 강세 보였고요.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에임드 바이오와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기술을 보유한 프로티나 두 종목 모두 임상 진전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요. 나란히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두 종목 모두 7%대 상승불 켜내면서 존재감 드러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매매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왕중왕전, 규칙과 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진짜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살펴보니까 오늘 수익률은 어땠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랭킹 살펴보시죠. 네, 우리 참가자들도 변동성 보인 오늘 시장을 이겨내긴 조금 버거웠던 모습인데요. 3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3위는 누굴까요? 3위는 권타민 파트너네요. 오늘의 랭킹 3위를 기록합니다. 네, 다음으로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안인기 참가자 오늘의 2위를 달성합니다. 네, 그렇다면 1위 만나보시죠. 이광무 참가자 2위와 0.03% 근소한 차이로 오늘의 1위를 차지합니다. 네, 우리 참가자들 내일은 어떤 종목으로 대결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누적 랭킹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주식왕들의 왕중왕전. 단 하나 남은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인의 파트너 중 먼저 두 분의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왕중왕전의 두 분입니다. 우리 안인기, 김동엽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뭐라고 할까 피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시장의 변동성도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순환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힘든데 여기저기서 막 악재들이 터지고 있고요. 금리의 유가의 환율에 힘듭니다. 자, 네. 이런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길라잡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먼저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은 네모다.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이슈주 각계 전투입니다. 이슈주 각계 전투. 네. 그래요. 군대에서 각계 전투 해봤죠? 현역입니다. 네. PRI인가? 피나고 알백이고 이갈리고 네. PRI. 오, 잘하시네요. 현역입니다. 네네. 자, 결국에는 주도주가 부재한 채, 네, 일부 유가 상승의 또 수혜주들, 뭐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오늘 SK 이터닉스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강력하게 또 밀어붙였고, 그리고 뭐 두산 퓨얼셀, 수소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 있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5G 쪽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AI 산업화 보급화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또 실적도 좋아진다는 그런 평이 나오면서 HFR이 상 2번 가고 또 대한광통신 이제 상 2번 가고 오늘 또 위아래 꼴이 나왔고요. 오이 솔루션 또 일부 좀 오이 솔루션 우리 김동엽 대표님께서 지금 한 2주 동안 열심히 또 그래요.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인데 슈팅 좀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원전에서는 이제 오르비텍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 또 성광밴드, 태광 등등. 그러니까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IT,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지 약간 좀 쉬어가는 틈을 타서 조선, 또 방산,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5G 관련된 종목들 등등으로 계속 시장에서 지수는 좀 묶어놓고요. 어저께 옵션 만기, 선물 만기 잘 또 마무리되어지면서 약간 소강 상태 보이지만은 업종별 종목별로 빠르게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화면을 잘 구성시켜 놓고선 움직이는 종목들 치고 빠지는 분들은 재미난 시장이 될 수 있는데 내 종목이 올라가겠지 해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이런 장세가 조금 더 뭐 내일 혹은 뭐 다음 주까지 연출되다가 이제 뭐 전쟁의 어떤 협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IT라든가 일부 종목들 올라가게 되면 또 반도체 중심으로 또 한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반도체 삼전 닉스는 좀 쉬어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러면서 시가장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변치 않는 의견 중에 하나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 갈 텐데 이 삼전 닉스로 필터되는 이 대형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좀 다른 쪽으로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체질이 네. 손바뀜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대에서 지금 20만 원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최근에 또 2월 말에 약간 오바 상승 나오고 또 전쟁이 발발되면서 또 급락이 한번 연출되었고요. 길게 보는 관점이라면 저는 삼성전자 올해 추정 예상 이 영업이익이 뭐 160조 정도, 내년도 180조 얘기하고요. 2028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도 한 200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향상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지만 약간의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연출되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 뭐 17만 원대, 18만 원대 중반 후반 또 SK하이닉스 93만 원대 요 구간이라면요. 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그래요. 홀딩하신다면 올해 내내 또 내년까지 한 번 더 상승 가능한 높은데 지금 글로벌에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글로벌 이 기술주들이 조정을 보일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 연출되다가 다시 한번 재차 1분기 실적 개선되는 그때 뭐 4월 초 정도에 다시 한번 N장 패턴의 상승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도체라든가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오늘 시장은 마녀가 잠든 날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내마녀의 날, 소위 말하는 내마녀의 날인데 마녀가 잠이 들었어요. 네, 그 말인즉슨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지난주 그 엄청난 변동성과
이번 주에도 서킷 브레이크가 초반에 걸렸던 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사실 어저께 저녁 때 기사의 제목 중에 대부분이 오늘이 내마녀의 날이라 가뜩이나 변동성이 심한 날인데 오죽 변동성이 커질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와 뭐 기대까지는 아니고요. 우려. 약간 걱정하는 그런 이제 논조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3개월 단위로 해서 이런 내마녀, 그러니까 선물 옵션 또 개별 주식의 선물 이렇게까지 해서 4가지 정도의 동시만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끔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출렁거림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그게 오늘이 아닐까 하는 그런 뭐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장중에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종가상으로 나온 지수만 보면 최근 3월 달 들어서 저는 가장 변동성이 없었던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위아래 7, 80 정도 움직이긴 했었는데 종가로는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로 코스피가 끝났고 코스닥도 그냥 강보합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변동성을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고구마 장세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변동이 없지?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 이게 정상입니다. 네. 예, 그동안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너무나 위아래로 크게 변동됐던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고요. 오늘 흐름 자체가 꽤나 인상적이었고 오늘 사실 외국인들 적지 않게 팔았거든요. 지난주와 주초만 하더라도 이 정도 팔았으면 마이너스 한 2, 300 내려가야 되는 장이었는데 의외로 잘 버텼고 오늘과 어제 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건 사실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이 많은 분들한테는 차라리 어제와 오늘이 좀 즐거우셨을 수도 있어요. 네. 등락 비율상으로 봤을 때 오른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 쉬어갈 때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주의 뭐 순환매라든가 또 키 맞추기 모양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었던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돌아오는 오겠지요. 어떻게든 돌아올 텐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다음번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외국인들의 관심 섹터와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역시나 삼전 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고 갈지 우리 김동엽 대표는 어느 쪽을 좀 예상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거의 비슷한 질문 주셨을 때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돌아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노라고 의견 드렸죠. 네. 비중이 오버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덜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원래 물론 펀드라든가 이런 대형 펀드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중 확대를 꾀해서 한도를 이만큼 늘려놓지 못하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계속 덜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봐선 당분간은 뭐 사는 날도 있죠. 엊그저께는 1조 가까이 사니까 그렇죠. 뭐 다시 돌아왔다면서 호들갑을 떨더니 바로 1조 사고 그 다음날 2조 팔고 있는데 이게 돌아오는 건가요? 그 사실 안 호들갑의 돌아오는 1인이 거죠. 접니다. 아유, 돌아오는 게 아니겠느냐. 원래 기대가. 유명하시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갈증이 많이 있는 시장이긴 한데 네. 그래서 궁금한 건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네. 그리고 순환 매장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다음 저희가 주제로 준비를 하긴 했으나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도대체 이번에는 계속해서 삼전 닉스를 담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막연하게. 네. 우리 김동엽 대표는 어떤 쪽의 의견을 만약에 돌아온다면 돌아와도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전 충족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삼성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큰 베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세요? 차고 넘치는 만큼 비중이 넘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걔네 규정상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어요? 많이 못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 관심을 좀 가질 거라 보시나요? 지금 예측이 근데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이즈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놓고 이제 뭐 100조 시대 열은 현대차 정도 그거 정도 말고는 사이즈로 봤을 때 큰 접근하기가 어렵죠. 다만 네, 네. 말씀하시죠. 다만 뭐 최근에 이제 3월달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오늘 국회 통과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미국 쪽에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엔 개별 종목의 흐름보다는 역시 관련주들이 묶어 있는 ETF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조선이라든가 뭐 전력 인프라, 원전 또 LNG를 비롯한 뭐 신재생 쪽 이런 쪽에 묶어 있는 섹터 ETF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또 작동을 할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져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포인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시장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장 순환매가 답일까라는 시장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두 분 다 순환매가 답이다. 예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만 봐도 에너지, 히토류, 통신장비, 강관, 밸류업까지 계속 바톤을 넘어가면서 순환매 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가 순환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사실 요 근래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낯설겠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삼전 닉스가 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계속 이랬거든요. 네. 반바지, 또 뭐였었죠? 반바지랑 하여튼 조방원? 조방원 많이 순환이 계속 돌았는데 네. 지금 순환에는 약간 그때랑 결을 좀 금반지 달리합니다. 뭐 이런 거. 금반지 그래요.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결을 좀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순환매가 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고 그렇다면은 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겠죠? 결국에는 지금 주도주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주도주였던 것이 외국인들의 이탈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의 자금을 개인들이 받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실적은 좋고 성장성 좋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의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장대 양봉도 전개되고 장대 음보 나왔던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시가 대비 변동폭이 좀 작고 어저께는 또 오후장에 또 150포인트 이상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 또 이슈가 좀 되는 그런 전쟁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흔들림이 좀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자동차를 강했던 그 섹터가 약간 휴식을 틈타서 이제는 뭐 전쟁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라든가 히토류라든가 또 일부 뭐 조선 또 지금 전쟁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들 뭐 태양광, 또 풍력, 또 뭐 수소, 원전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순환매 장세 플러스 약간 단타 스윙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단타 스윙 장세. 네. 과거에 삼성전자는 사놓고 기다리면 뭐 2배, 3배, 4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3배, 4배 올라왔지만 지금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한 번 더 가는 모습을 보여서 바닥주들이 올라오는 쉬운 장세가 아니라 고점도 있는 이 고가 누립했던 종목들이 그냥 슈팅이 나오니까는요. 사실 접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종목들을 누가 사느냐? 프로그래미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SK 이터닉스라든가 신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고점에 있었던 HD 현대 에너지솔루션도 또 한번 돌파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몇몇 노타도 또 크게 또 한번 올라왔던 모습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가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화면을 구성을 잘 세팅시켜 놓고선 메이저가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로 좀 더 집중해서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지금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바닥주 올라오겠지 해가지고 매수하게 되면 종목이 거래량이 안 실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짧게 가는 말 올라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좋습니다. 제가 또 계속 유튜브 방송을 아침에 또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지TV 유튜브 꼭 참여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안인기 인기 종목 구독도 하시고 또 저랑 같이 또 단기 단타 수익 전략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계좌 상승 잘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동엽 대표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인기 대표께는 잠시 후에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동엽 대표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네. 일단 순환매가 활발하다. 이건 시장에 유동성이 넘친다. 자금이 그만큼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한편으로 할 수는 있는데 결론은 지금 이 시장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 이 순환매 섹터들을 들여다보면은 예전 섹터와 좀 다른 섹터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난 거라고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뭐 흔히 이제 속담 중에 뭐 멍석을 깔아놓으면 또 제대로 못 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갈 때는 또 저 녀석들만 가네라고 해서 계속 쭉쭉 올라가고 너무 높은 각도로 올라가니까 끝내 그러니까 네. 계속 못 사고 계시다가 진짜 말 그대로 삼성전자 20만 원 넘어가고 하이닉스 100만 원을 넘긴 주역들은 또 개인 투자가가 마지막에 포모 현상 일으키면서 막 붙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 결국은 이제 이유는 뭐 이란 관련된 전쟁 이슈지만 3월달 들어서 급락이 나오고 변동성들이 강화되면서 무거운 녀석들 크게 올라갔던 대형주들이 좀 쉬고 있고 좀 드러나지 않았던 섹터들이 우후죽순 막 제가 요즘 표현하는 게 두더지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7만 하면 저쪽에서 또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이라는 데가 대형주가 잠깐 좀 쉬면 종목의 그 순환매 장세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이제 이번에 그 3.1절 연휴 지나고 나서 급하게 시장에 판이 뭐 전환이 됐고 깔리기 시작했는데 역시 2월까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위주로 또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려던 분들한테는 이게 좀 아차 싶거나 왜 또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라고 마음 해서 먹었으니까 방향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죠. 무슨 논리상으로 내가 이쪽을 보니까 또 이쪽으로 튀네. 방금 두더지라고 말씀드린 그런 장세가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찌 보면 그냥 본질이다. 내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집중해서 하면 무조건 먹겠지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음을 이번 3월장에서는 특별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바지, 금반지, 조방원. 사실 삼전닉스가 가기 전에 시장을 좀 이끌었던 순환매 섹터의 주인공들인데 오늘 보면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히토류, 그리고 광통신, 통신장비죠. 광통신, 뭐 강관, 뭐 밸류업, 뭐 이런 쪽이 좀 이렇게 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질문 안인기 대표한테 먼저 김동엽 대표 마저 드리고 안인기 네네. 대표한테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런 새로운 섹터들 중에서 김동엽 대표가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동의하시죠? 반도체요? 네,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동의하시죠? 사이클 자체는 동의하죠. 동의하고 그리고 네. 반도체가 지금 약간 쉬어가는 동안에 이쪽 순환매 네. 섹터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쪽에서 김동엽 대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월 말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3.1절 연휴 때 갑자기 발발이 된 게 이란발 그렇죠. 이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뭐 일주일 만에 5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의 무기가 또 효율적이라는 걸 또 보여주면서 네. 방산 섹터는 사실 뭐 작년에도 조방원 그렇죠, 그래갖고 조방원. 올랐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 빚을 발한 게 맞고 작년 6월 달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때도 유가가 단기에 급등했을 때 네. 결국은 태양광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신재생 쪽에 신재생.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처음에 하루 이틀 동안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또 유가가 이제 장기 고착화, 높은 유가를 기록할 것 같으니까 신재생에 대한 또 에너지 믹스가 강화되는 듯한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만든 어쩔 수 없는 섹터가 다시 한번 신재생으로 나온 거죠. 유가가 올라가서 다른 섹터의 발전 단가가 오히려 착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가지고서도 이제 말이 많았는데 결국 엔비디아도 계속 자기네 칩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고 싶은 게 엊그저께인가요? 나왔죠. AI 랜이라 그래서 삼성하고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랜 시장에 이제 참여한다 이건데요. 그게 결국 통신 장비에다가 AI를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걔네들의 칩, 가속기 패키지를 더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AI의 또 다른 피지컬 AI가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 장비도 가능해라고 해서 그런 스토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통신 장비주가 폭발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한두 달 전부터 통신 장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미국에서 요새 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가는 섹터가
그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광통신 분야거든요. 이 통신 장비는 저희가 다음 이슈로 또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때 자세하게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유가에 대한 중요도 우리가 뭐 요번에 좀 뼈저리게 좀 느꼈습니다. 네. 뭐 길에 그 설치하고 뭐 그렇죠. 수해 뭐 간밤에 하고 네 척의 네. 공격을 또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신재생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데 근데 이쪽은 늘 항상 테마성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번에도 테마성으로 좀 그칠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신재생 쪽이 산업으로 좀 발전할 거라 보시나요? 우리 원래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야심차게 내세웠던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서해안 그 전력 관련된 고속도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쪽 남쪽에서 만드는 지금 사실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서울시 주변에다가 설치해서 많은 전기를 얻을 수는 그래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고속도로 개념의 전력 송배전망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마침 유가라는 이제 또 약간 이쪽 분야로 봐서는 호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테마 이상의 산업적인 걸로 산업적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익희 대표도 한번 같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보지 않았던 sek터 쪽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안익희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뭐 히토류, 광통신, 그러니까 통신 장비죠. 그리고 강관, 그리고 밸류업도 있고요. 뭐 꽤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방산도 여전히 뭐 세고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실까요? 일단은 반도체와 자동차와 그다음 2차 전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역시나 김동엽 대표님과 뭐 비슷한 의견을 들을 수밖에 그래요?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선, 방산, 원전, 에너지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잘 진행되어서 뭐 전제 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종전으로 간다면은 이제는 강했던 유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100달러에서 이제 또 60달러, 50달러로 내려온다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또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 움직임 그리고 유가의 모습, 또 환율의 모습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메이저가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오시아 홀딩스라든가 또 최근에 뭐 오르비텍 그리고 또 뭐 대명 에너지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등등 이런 종목들이 또 두산 퓨어셀까지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주가가 네.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메이저 매수주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장 포인트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장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시장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다음 바통, 통신 장비주가 받을까? 이건 통신 장비주가 요즘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콕 집어서 시장의 포인트로 집어봤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두 분 다 예스입니다. 통신 장비. 이제 반도체 다음에서 반도체의 어떤 그 바톤을 이어받을 거 통신 장비주라고 해주셨는데 과거의 통신 장비는 테마로 움직였었습니다. 네. 자율주행의 5G 네. 기억나시죠?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테마 속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상승은 다를까? 과연 뭐 이런 게 네.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통신 장비 사실은 저는 통신 광통신을 지금 유가랑 연결해서 많이들 좀 보고 이러시는데 저는 우주항공 쪽하고 연결해서 광통신을 좀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광통신이 이어받을 거라 예스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은 지금 기술주 대형주 쪽에서 엔비디아가 또 삼성전자와 이제 AI 랜 인공지능 무선 접속망을 이제 협력하겠다 얘기 나오고 또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AT&T가 이제 통신 장비 설비 투자 2,500억 정도. 그다음에 또 2,500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AI 산업화 보급화에 따른 그다음에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의 뭐 통신 장비 반드시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항공 통신 쪽으로 한번 가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또 한번 AI 쪽에 피지컬 로봇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어떤 확대 그리고 네트워크 또 데이터 또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등을 본다면 최근에 HFR 그리고 대한광통신 그다음 오이솔루션, KMW, 솔리드, 다산네트워크스 저도 이제 수익률 대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타도 한번 쳐보고 또 시초가에 매수도 한번 해보고 또 종가에도 매수 한번 해보고 해서 여러 번 또 타이밍을 잡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요.
그렇죠. 네. 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씩 또 반짝반짝 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 좀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지만 한 번 정도는 계속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5G, 6G 통신장비 쪽에 접근은 굉장히 좋은데 또 많이 올라온 만큼 그래요? 리스크를 잡고 뭐 손절 잡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고요. 네. 저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취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통신장비? 네, 그래서 어떤 식의 옥석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화면에 종목을 잘 세팅시켜 놓고 네. 개별 잡주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보다는 좀 볼륨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그다음에 장 초반부터 메이저가 매수한 종목들, 대장 역시 HFR, 그다음에 뭐 오이솔루션, 또 대한광통신 계속 그 안에서 계속 수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뭐 SK텔레콤이라든가 또 KT라든가 LG 플러스도 한 번씩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응 전략 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나요? 5G 했을 때 KMW였나요? 맞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5G 그렇죠. 관련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통신 장비에서 KMW는 뭐 예전 같은 그런 영광을 찾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이 좀 다를까요? 그때 아니요. 지금 5G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광통신 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결을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달리 봐야 되는 건 이것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같이 봐야죠. 같이 봐야 되나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예전에 KMW가 10,000원대 전후에서 8만 원대까지 그때 5G 올라갈 적에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죠. 슈팅 나왔던 때가 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있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바 상승 전개되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하게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10,000원대 이하권대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살짝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내려왔던 구간에 어느 정도까지 또 회복력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긍정적인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도 반도체 다음 바톤을 이을 섹터는 통신장비주다 이렇게 예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대안이 통신장비다라는 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스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굉장히 귀한 말씀은 지금 안희기 대표님이 거의 다 해주셨고 역시 결국은 엔비디아가 어느 쪽으로 손을 뻗치느냐의 개념인데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서 통신장비 쪽에 AI를 도입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고 사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최근에 광통신 관련주를 2군데나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광통신이라는 광 네트워크 관련된 쪽에 굉장히 진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가속기가 나오게 되면 그 회로를 잇는 것들을 구리선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열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데 그거를 빛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만들겠다는 데서 광통신 개념이 지금 도입이 된 거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광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느냐 아니냐가 이번에 그런 통신장비 의류 안에서도 차별화가 있다. 그러니까 네. 대한광통신은 진짜 말 그대로 이름에 광자가 광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새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광 트랜스버라고 하는 제품에 있어서 우리나라 3인방이 있어요. 하나 오이솔루션, 또 옵티코어, 빛과전자 이런 것들이 뭐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을 제대로 좀 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종목들의 현재 위치들은 다 어떤가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위치일지 아니면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위치에 대해서 뭐 최근에 저는 이제 리포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 최근에 좋았던 RFICC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그저께 한 6만 원 정도일 때 10만 원짜리 목표가가 나오면서 네. 텐베거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게 한 1년 전 기준으로 보면 한 12,000원 했었거든요. 그게 10만 원 정도까지 보는 게 이제 텐베거. 근데 오늘인가 어제 고점이 9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 정도로 단계에 올라왔고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그래프 보시면 네. 물론 단계에 많이 올라왔죠. 2만 원 초반이었다가 오늘 3만 6천 원도 뚫어주는 정도였는데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KMW가 극상승을 보였던 네. 5G가 도입됐던 그 상용화 시점에서는 오이솔루션도 7만 원대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 그냥 반값 정도 올라온 거고 최근 가장 강력하게 본 리포트가 5만 원 정도 목표가가 나와 있으니까 뭐 단기 급등은 분명히 부담이 되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반 업계의 지금 흐름을 봐서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지금 시장에 어떤 국면에 놓여져 있는지 이슈와 섹터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럼 시선을 이제 왕중왕전의 종목들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의 현재 보유 중인 보유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8인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왕중왕전, 지금 바로 포트폴리오의 주인을 공개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종목들 어떤 참가자가 거래한 포트였는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내일 함께 주목해볼 만한 보유 종목 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분 보겠습니다. 권타민 참가자 테라뷰는 남겨놓고요. 계속해서 보유 중이었던 APR과 현대바이오 오늘 수익권에서 매도했습니다. 삼표시멘트와 삼양 NC캠 두 종목 새롭게 보입니다. 네, 박우심 참가자는 오프닝에서 살펴봤던 세 종목 그대로 두면서 장기적인 상승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중현 참가자도 이 세 종목 그대로 내일장 시작하고요. 이광무 참가자는 전체 매도한 종목은 없지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OCI 홀딩스 아주 조금씩 분할 매도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새롭게 매수한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최근 로봇주들에게 기대감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참가자의 포트도 만나볼까요? 먼저 이동근 참가자 오프닝 세 종목 모두 매도했는데요. 최근 들어 매매 활발하게 하면서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매크로 흐름에 집중하면서 방산, 철강, 전선 종목 골고루 담아냅니다. 그리고 안인기 참가자는 오프닝 세 종목 모두 그대로 보유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세 종목 안인기 참가자에게 수익률 꾸준하게 안겨주면서 효도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재원 참가자와 김동엽 참가자는 매수나 매도한 종목 없이 종목들 가져가는데요. 잠시 후 김동엽 참가자의 전략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참가자들의 내일 시장 포트폴리오 만나봤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오늘의 누적 순위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중왕전 8인의 보유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어떤 판단과 전략이 또 담겨져 있는지 현 시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로 한번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안인기 대표님,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접근해도 좋다 혹은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짧게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네. 지금 시장이 좀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장 6,000포인트 돌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면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홀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접근하기 적당하다고 보신다는 걸까요? 뭐 코덱스 레버리지? 괜찮아요. 그래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내리면 또 한번 매수하는 전략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코스닥 레버리지도 제가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코스닥 지수 상승 시 또 2배 올라오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수익 난 상태에서 홀딩 전략 취하면서 계속 상승 만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과거 저점에서 매수해서 또 이제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상태지만은 약간 고점에서 지금은 좀 눌림 횡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횡보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20만 원 다시 한번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홀딩 전략 취하겠고요. 네. LG 넥스원도 현재 방산주 쪽에 대장주니까는 약간 오늘 좀 눌리면서 좀 소강 상태에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제 올라왔을 적에 고점에서 좀 챙기시는 전략으로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고 또 고점에서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대표님 포트에 지금 이렇게 네 종목이 있으신가요? 더 있으신가요? 한 종목 더 있는데요. 요 네. 정도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삼성전자 적정 주가 얼마나 보시나요? 안인기 대표는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28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는데 28만 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28만 원.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제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 보면서 우리 리뷰 시간 이어가 볼 텐데 김동엽 대표님 몇 종목 정도 보유 중이신가요? 오이 솔루션 아직도 갖고 있으시죠? 제가 갖고 있었으면 주가가 안 올라갔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또 베스트셀러가 되신 건가요? 베스트셀러죠. 파시니까 또 보란 듯이 올라가나요? 지난주까지 오일 솔루션 갖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얘기했었는데 네, 네. 팔자마자 70%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참 이렇게 베스트셀러신지.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실까요? 오일 솔루션 그래도 해야죠. 아, 그래요. 오이 솔루션 한번 가장 도와주시죠. 퍼포먼스가 어쨌든 얘기 네. 드린 것 중에 좋았던 종목이고
사실 이 대회 계속 꾸준하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회 초반에 제가 현대 ADM이라는 종목 샀다가 한 15%쯤 수익 내고 팔고 나서 4배 올랐거든요, 지금. 예, 뭐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자, 팔면 날아간다의 주인공이고요. 네. 저도 역시 아까 안인계 대표님 얘기 주셨던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수시로 매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스닥이 지금 지수만 밀린다 이런 식이면 계속 매매 통해서 짧게라도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ETF 상품이니까 그래요. 이것도 계속 좀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스닥 위에 3천 정책은 유효하고 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액티브 ETF가 2종 나오면서 수급을 그래요. 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이솔루션은 저는 뭐 눌림목이 좀 오늘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렸고 5일선 나오는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쯤에서 눌림목 공략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28,000원에서 3만 3만 원 원 사이, 사이 정도. 이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수익률 대 종목을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선을 내일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탄력 있게 움직일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는지 두 분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먼저 안인기 대표는 삼성중공업을 선택해 주셨고요. 김동엽 대표는 대우건설. 대우건설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누적 수주 물량이 18조인 대우건설이고요. LNG선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삼성중공업을 선택해 주셨는데 삼성중공업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는 뭐 대미 투자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정책, 네.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운송이 이제 길어지면서 또 LNG선 수요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고동적으로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8,600억 찍었는데 올해는 예상치 한 1조 2천억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영업이익이 연간 지금 40% 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과거 제가 1월 달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삼성중공업. 네.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이후로 빠르게 하면 이때 한번 올랐던 모습 보였고요. 지금은 고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또 찍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외국인들 매수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고 기관들이 물량 좀 모으고 있어서 지난번 고점대 돌파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35,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일단 단기 목표 밴드는 34,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8,000원의 삼성중공업 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동엽 대표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요즘 매섭게 그래도 주가도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 4,000원대에서 최근 10,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요. 일단은 작년도 4분기 영업이익을 빅베스라 그래서 손실을 다 떨어버리는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꽝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다 떨었다라는 게 올해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체코 원전 컨소시엄을 비롯해서 수많은 원전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딱 알맞는 램퍼런스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숫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 기준으로 약 18조 원의 누적 수주액을 갖고 있어서 풍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아마 중동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사실 중동 건설에 또 좋은 그렇죠. 건설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라 뭐 중동 재건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빚을 발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8,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우건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8,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의 탑픽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왕중왕전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의 현재 누적 수익률과 순위는 과연 어떤 변동이 있는지 오늘의 순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의 누적 랭킹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먼저 4위부터 8위 보겠습니다. 김동엽 참가자 어제에 이어 순위 지켜냈고요. 이동근 참가자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프로티나와 세트레가이 힘을 내주면서 4위 지켜냅니다. 네, 탑3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안인기 참가자 전략 잘 먹히고 있습니다. 25%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3위에 자리합니다. 네, 다음으로 2위 누굴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광무 참가자, 어제 수익권에서 매도했던 지노믹 트리 오늘도 다시 들어가면서 수익률도 담아냈고요.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1위는 권태민 참가자, 오프닝에서 살펴봤던 현대바이오가 강세 내주면서 수익률 새로 담아냈고요. 왕자의 자리 지켜냅니다. 반전의 스토리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누적 랭킹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순위 만나봤는데요. 치열함 속에 불꽃 튀는 경쟁과 위대한 승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면서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노력을 하지만 많이 못 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 안인기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순환매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급등하는 메이저 매수주에 집중하는 전략 말씀드리고 종목도 관심주 2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도 아침에 8시부터 해서 제가 또 주간 베스트 1등을 지난주 했고 또 2월달 월간 베스트인 만큼 또 좋은 또 투자 전략 그다음에 종목 추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 내일 8시 반에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내일 아침 8시 현재 시간 10시에도 공개 방송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급등하는 메이저주 집중 매매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우리 김동엽 대표 온라인 무료 방송 굉장히 재밌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저렇게 재미있는 무료 방송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알찬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에 따른 1호 섹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예상을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감안권에 있겠다 이런 것들의 어떤 예상과 함께 관련되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 거죠? 네, 지금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얼굴을 클릭해 주시면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두 분이 준비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에 웃게 될 단 한 명은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8인의 사투 속에 그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